발표를 맡은 연호의 치치의 최준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사, 시공사, 발주처를 대신해서 빔 데이터를 작성해서 활용해 주는 법인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나 아니면 교육이나 또 다른 영역으로 하는 2개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연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부분이고 여러 개의 영역의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시연을 하겠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터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그런 요청들이 짧은 시간에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패턴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관련된 빔 데이터나 아니면 오늘의 이제 부제이기도 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DX나 AX 전략에 관해서 챗GPT한테 긴 글을 통해서 조금 작성을 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싶을 때 이런 프롬프트, 그리고 책처럼 전체에 10개의 장을 쓸 건데 한 장에 1500단어씩, 그리고 목차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건설의 특성상 조직의 어떤 저항 극복이나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필요한 챕터들을 이렇게 해서 문장의 흐름, 실제로 이제 지방 건설사를 대상으로 뭔가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책을 써달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챗GPT 만드는데 한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은 지구상의 5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저번 달까지는 월에 40만 원짜리 AI를 챗GPT를 써봤지만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라서 충분히 이제 이 정도는 15,000자의 책은 순식간에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싶을 때 사실 이 방식으로 읽어만 봐도 어떤 맥락으로 데이터를 아니면 내용을 찾고 꼭지를 다듬어 가야 되겠다는 충분히 이렇게 읽고 파악을 하기가 되게 용이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써달라, 또 쉬우면 조금 더 어렵게 써달라.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만 잘 적어도 책 하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자료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0분, 50분짜리 유튜브를 다 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유튜브 AI 요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0분짜리 영상도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앤드류 영이라는 스탠포드에서 2023년 가을에 아주 중요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전통적인 산업의 영역에서 산업의 끝단에 있는 건설이나 축산, 제조,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방대한 비용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의 산업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고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내용도 제안서 초안을 작업하는데 첨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빠르게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잼스를 통해서 뒷단에 세부적인 프롬프트가 있지만 사례를 조사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방대한 구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가 저한테는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이제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연을 할 때는 이런 순간이 가장 조금 이제 근데 7개의 절차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생성해 주겠다, 연구를 시작해라 라고 하면 작게는 한 100개 사이트, 많게는 300~400개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검색 수준이 아닌 몇백 개의 검색 값들을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내에 저한테 A4지 1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일단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로 넘어갑니다. 퍼플렉시티에는 국내에 최근 5년간 조사해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출처가 명확하게 영상이나 모든 것들 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마우스 오버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출처가 명확하게 바로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해서, 그리고 얘는 장점이 필요하다면 계속 빠르게 어떻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데 빌딩 스마트 협회의 빔지가 있습니다. 모든 연도별 빔지를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거나 사례 분석하는 데는 또 구글의 노트북 LM을 통해서 활용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방금 보시지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상을 분석해서 PDF를 내보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만 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A4지 15장 분량의 보고서를 저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요약해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짧고 깔끔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다 PDF로 엑스포트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에서 했는 것도 PDF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들도 자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글을 잘 쓰는 클로드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회사 내부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해서 조사한 자료 PDF와 섞어서 지침을 줍니다. 어떤 지침을 줬냐면 이런 지침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AI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5개 AI가 서로 협업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핵심 접근법은 평소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이나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접근법을 이렇게 적용해라.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이 데이터에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해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회사명과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시킵니다. AI마다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가장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델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제안서 작성해 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장, 최대 무한대까지 작성할 점 10장만 시간 관계상 작성을 해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칭 가을건설사는 직원 수가 60명 정도 되고 매출이 3,500억, 현장이 30개 현장, 전체 BM이나 IT 지식은 중하고 30대에서 50대의 직원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입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테스트하고 왔는데 또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평소하고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깔때기처럼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또 정리하고 PDF로 해서 지침을 두고 하면 저들이 차부장급이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지 나올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라고, 현업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단어, 저들이 이제 데이터 학습, 사실은 내부적으로 쓰는 데이터는 사실은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짧은 순간에 저들이 현업에서 쓰는 단어들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아까 이제 다른 발표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결과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AI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고 또 기능별로 모델별로 성능들도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열일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BIM 쪽에 벌써 15년째 있지만 스마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이면에 있는 조직의 문화나 어떤 그런 걸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경험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이 조직 전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AI 시대에 그 경험적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사원이나 대리 그리고 관리자급 임원들은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고 예산과 하드웨어는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초안 작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 장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하면 파워포인트로 이제 작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작업은 AI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서가 사실은 제안 배경, 제안 목적,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 그리고 예산이나 실행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패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언어적 패턴 인식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슬로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너무 열심히 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도까지 얘가 열심히 하는 모델이 아니었는데 가장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생성한 이 형식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또 클로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을건설사 6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진 경험적인 것들을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컨설팅이나 제안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붙여 넣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여러 AI가 있지만 감마를 한 어떤 1년 반 정도 사용해 봤을 때 손에 익은 거라서 감마한테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 60페이지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하나 정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파워포인트니까 어쨌든 또 지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12페이지 정도만 생성해 달라고 시킵니다. 파워포인트만 죽자사자 훈련한 AI죠. 수천억 장의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란 게 우리가 글을 요약하고 다이어그램 표 그리고 타임라인이 있거나 형식을 가지고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수천억 번 훈련한 AI니까 순식간에 그 글을 읽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파일럿이나 MS 오피스나 여러 가지 이제 젠스파크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일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기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클로드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얘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분량을 받아서 오늘 생각보다 애들이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라서 이제 중요성을 아는가 봅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어쨌든 내용적인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할 동안에 저는 이제 들어갈 이미지 작업을 좀 해줍니다. 이미지도 물론 이제 작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이미지는 모델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따로 이제 컨셉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이데오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얘한테 작업을 좀 시킬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 캡슐 안에 그 캡슐을 사람 몸이 떠받치고 있고 그 캡슐 안에는 미니 건설 현장, 빌딩과 그리고 타워 크레인 그리고 소형 차량들이 들어가 있고 또 대문자로 DXN, AX라고 써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넣었습니다. 작성을 해달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컨셉추얼한 이미지를 잘 그리는 AI라서 글을 처음부터 알파벳을 오타 없이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말귀를 알아듣고 투명한 캡슐 그리고 AI 반지를 끼고 있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AI 반지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빌딩, 차량 그리고 DX, AX 누가 봐더라도 어쨌든 빔이나 DX, AX라는 컨셉적인 표지의 이미지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이미지의 앞에를 사용해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얘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동안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미지를 표현해 되겠죠. 이제 회사의 어떤 CEO나 임원들은 궁금하겠죠. 현장은 어떻게 변할 거고 또 현장 사무실이나 회사는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미드저니한테 시킵니다. 캐논 카메라로 찍은 듯이 이제 그려라. 여기는 풀 바디샷, 그러니까 전체에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가 AR 글래스하고 작업복 그리고 BIM 모델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일러스트 티가 나도록 컨셉적으로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만 외국인이 나옵니다. 데이터 학습이 사실은 외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을 이 부분은 추구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버린 AI를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국가가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져야지만 원하는 컨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분명히 여기 코리안이라고 돼 있지만 외국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AR 글래스, 태블릿을 들고 또 드라마틱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또 현장 사무실의 모습도 그려줍니다. 현장 사무실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그리고 현장에 BIM 모델을 가지고 회의하는 모습, 비율은 16대 10으로 그려라.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는 게 단어와 단어를 해석하고 또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를 연결시키고 이미지 조각을 연결시키니까 정확하게 말귀를 알아듣고 대형 스크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회의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이나 본사 사무실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모션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습 어찌됐든 외국 현장이 있다고 치고 방금 만든 이 모습을 일단은 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영상이 있지만 전통적인 영상의 강자 런웨이한테 이제 짧은 이미지를 올려서 영상 하나를 만들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런웨이는 드라마틱한 시네마틱한 영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을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 모델이 있는데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젠3 모델을 써서 일단은 하고 필요하다면 일단 짧게 시선이 이렇게 향했으니까 뷰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조금 공면으로 틀고 뒷배경이 더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5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영상 기술이 좋은 게 너무 많죠. 아까 같은 소라도 있고 나노
바나나도 있고 힉스필드 여러 AI가 있지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토큰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AI가 좋다고 해서 사실은 쓰기가 비용적인 것도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으로 제일 가볍게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렇게 영상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프롬프트를 주고 하면 뒤에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방금 작업했던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이미지와 대체하면서 완성도를 훨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안치고는 완성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현업에서 쓰는 단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표만 조금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경험적,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의 자산을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비용을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을 할 때도 그냥 제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AI한테 짧은 글이라도 제안서 제출을 위해서 조금 부탁을 합니다. 노션에 이제 저들 회사 데이터를 대부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안서 머리글 서문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70단어, 100단어, 150단어 문맥에 따라서 이런 단어로 한글 단어를 작성해라. 어쨌든 열심히 했다 이 말을 잘 정성스럽게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션 AI가 저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연호 HT는 어떤 회사고 고객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부장급이 8명이나 되는 회사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라고 이제 씁니다. 특히나 건설 건축 쪽에 있는 분들은 글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짧게 하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일을 보낼 건데 만약에 해외 현장에도 임원이 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해외 현장에 있는 해외인한테 보내야 된다. 마치 헝가리 배터리 현장에 있는 헝가리 사람한테 보낸다. 헝가리어는 사실 번역하면 이렇게 되게 깁니다. 글은 100% 길면 읽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막론하 글을 읽기가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이걸 목소리로 복제합니다. 제 목소리를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을 하고 헝가리어를 제 목소리로 말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신의 Az AI korszak. BIM alapú intelligence építkezés, DXS ag strategiák magan szemeliek, ez szervezetek számára ezt, a javaslatot, a jonvuháte alította össze. 저는 사실 헝가리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몇몇 분은 알아들으시는 눈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목소리 3개만 깨끗한 거 주시면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성 파일로 변환하거나 또 제안서를 제출할 때 배경음악으로 음악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노래 만드는 AI입니다. 일단 여기에 스타일 여성 목소리가 길게 먼저 나오고 뒷단에 남자 목소리 코러스로 따라 붙어라. 그리고 제목은 여기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챗GPT한테 미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혼란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쪽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AI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다.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내용으로 가사를 작성해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면 10초도 안 돼서 2곡 정도는 만들어 줍니다. 이 가사에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물결이 몰아쳐와도 우린 여전히 여기 서 있어 건설이 내 마음으로 내용은 그겁니다. 경험적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변화 속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자산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짧게 한 10개 AI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개의 AI를 연결하고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작업, 초안 작업을 하려면 차부장급이 한 팀을 데리고 일주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지 초안이 나오는 작업입니다. 정확하게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팀 작업을 개인이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퀄리티가 사실은 다르죠. 전체를 컨트롤해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 이런 사이트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생성형 AI 사이트가. 스타트업 수가 16,000개 정도로 되고, 그 정도로 무수히 많은 AI들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 조직의 어떤 모든 사람이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3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인 저는 대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조금만 경력 쌓아서 대기업을 가야지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조직의 이탈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체 조직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 능력의 가장 기본이 저는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이 되는 이 능력은 업무의 기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력, 전달력, 표현력. 좀 지난 자료지만 700여 개의 직업군을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를 했을 때 상위에 가장 경력이 쌓여도 필요한 능력이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글 쓰고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오래 가는 능력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이해력, 전달력, 표현력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AI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 강도, 특히나 저들 같은 회사, 매번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틀린 회사들은 업무 강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번아웃이 오거나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업무 강도, 해야 할 일에 대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업무 요구 사항이 너무 과다하거나 그리고 인력이나 리소스가 부족할 때, 해야 할 일에 대비해서 이런 자원들이 부족할 때 결국 업무 강도가 높아집니다. 갈수록 더 이제 어떻게든 BIM 프로젝트도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까다롭고, 예전에 저는 이제 사수한테 혼나면서 배우던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들이 없죠. 그런 세대들이 이제 팀장이 되고 사람을 리딩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수도 없고 교육 시간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혼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이 AI가 기본적으로 이해력, 전달력,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신 이제 구본영님의 이제 필살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모든 업무는 여기에 분류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했을 때 페이퍼, 사람에 관한 일, 그리고 액티비티, 행동하거나 보고서 작업, 그리고 행사나 일정 같은 이런 컨퍼런스 작업, 그리고 리서치, 우리 일의 모든 직무는 여기에 분류가 다 담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이 회사의 모든 시간을 분류를 해봤을 때 직원들을 트래킹 해봤습니다. 전초를 했을 때 전체 한 6만 3천 시간을 트래킹 해봤을 때 사원부터 부장까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3D 모델링 회사니까 BIM 모델링의 28%, 나머지 결국은 이제 문서 작업,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역이 사원부터 부장까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보셨지만 저는 AI는 결국은 때와 장소에 맞춰 옷을 입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허리를 사이즈를 줄이거나 기장을 줄이거나 맞춤형 지침을 스스로 하면서 더 튜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AI를 쓰는 순간 AI가 다른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많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생성형 AI를 써봤지만 그렇게 써봤을 때 결론은 모든 AI를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지만 자기와 자기 팀과 자기 조직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기가 손에 자유자재로 눈 감고도 다룰 수 있는 AI는 반드시 하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널도 가장 신뢰가 있는 채널 10개 정도만 구독하고 전체의 패턴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워크슬롭이라고 최근에 스탠포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생성형 AI의 결과물, 쓰레기 같은 AI 결과물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상사나 위의 선임자가 다시 분석하고 시간을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조직의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업무 부담과 조직의 불만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자동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패턴 잘게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정해야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가이드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가이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보셨지만 딥 리서치 하는 것도 제미나이 한때 그냥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뒷단에 딥 리서치의 잼, 맞춤형 지침이 한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짧게 조사해줘라지만 뒷단에 프롬프트들이 작용되어서 쓸만한 것들이 나오고 또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자료 수집하는데 유용하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글이나 PDF는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끊어 써야 되는지 청킹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작업할 때 되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건설 건축에서는 경험적 자산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디지털 자산하는데 2, 3만 원 정도의 AI로 충분히 조직의 리더들의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자산화하기만 하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 결국 AX 능력이 자기와 조직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현장의 메모, 3년치의 메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써놓고 전혀 활용도 못했습니다. 최신 AI는 제 12년 전에 메모의 손글씨 패턴을 다 파악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12년 전에 회의록의 음성 녹음 파일의 회의록을 다 재작성해 줍니다.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어떤 경험적 자산, 그런 것들을 서랍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테스트해보고 연습해보고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AI를 옆에 두지 않으면 이게 유발 하라디가 대담 때 그런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편화되면 AI를 써야지. 그때는 AI는 또 저 멀리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브랜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